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주제는 바로 부동산 경매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경매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 대모님을 좀 모셨습니다. 대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과찬이세요. 갑자기 어깨가 너무 무거워져요. 대모. 네. 아니 이게 어느 날 반갑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는데 네. 앞에 버스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버스에 네. 이렇게 복마마님 이렇게 어우, 버스에 이렇게 걸려 실장님 있더라고요. 보셨구나.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초대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와주셔서 아유, 감사하고요. 요즘 경릭남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쵸.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셨으니까 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가볍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마마 TV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일 옥션이라는 경매 회사를 지금 뭐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안혜진, 복마마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뭐 경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오늘 실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서 도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인가 네.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뭐 저의 판단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 시장에 현업에서 네. 그죠? 정말 그 물건들을 직접 보아가면서 네. 판단하시고 계시니까 체감하시는 지금 24년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참 이게 그 원래 이제 작년 재작년 조금 이렇게 좀 부동산이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다시 또 아파트가 다시 또 이제 뭐 매도가 아니 매수가 굉장히 많고 또 경매 시장에도 뭐 30평대 아파트가 경기도에 이제 입찰이 한번 붙으면 뭐 40명씩 이제 요즘에 최근에 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지금 9월 달 막 대출 규제 막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끌을 해서 또 막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다. 사실 정부 정책이 막 이렇게 나가고 경기가 또 막 경제도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경매를 하시던 뭐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던 예.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할 때 저도 많이 참조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부동산 그 경매 네. 그 매각가율이라든가 네. 매각률 네, 이런 네. 지표를 보는데 이미 매각가율이나 매각률 같은 지표를 봐도 대략 한 24년 상반기 초, 23년 말 네. 그 정도가 바닥이고 지금 네. 많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말씀하신 있죠.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제 소위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로서 매각률이나 이런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경매가 저 선방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요즘의 부동산 시장을 좀 평가해주는 네. 그런 지표인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좀 눈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경매 물건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전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예전하고 양상이 좀 다른 거는요.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막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양상하고는 그때도 막 엄청 하락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양상하고 지금 되게 다른 게 그때는 은행권이 이제 대출이 있었던 게 경매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어서. 예, 근데 지금은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은행도 높지만 대부업체.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보면은 대출이 좀 안 됐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연끌을 해가지고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자가 훨씬 높은 이런 대부업체 이런 네. 곳을 통해서 이 아파트를 연끌을 해서 사셨던 분들이 결국은 지금 2,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지금 경매로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불과 2, 3년 전에 집을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던 분들이 예. 연끌을 해서 사가지고 대부업체까지 통해서 샀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그게 경매가 나오고 근데 지금 또 막 이제 사람들이 연끌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 심리가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연끌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뭐 대부업체나 네. 이런 또 여기 대출을 규제를 하면 네. 결국은 또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로 또 쏠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지금 2, 3년 있다 또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제 무주택자한테는 대출을 또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네. 정부에서. 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하나가 있고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또 뭐 연끌을 해서 갭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무주택자가 내 집을 장만하는 비율이 경매 시장에서는 사실 아파트가 예.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낙찰을 받으신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전국 곳곳에 경기도 수도권 이런 곳에 좋은 게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가 제가 볼 때는 예.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정말 무주택자한테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야, 무주택자들에게는 소위 좋은 매물, 아파트 네. 매물이 좋은 게 정말 많이 넘친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경매 이야기를 좀 정말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앞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네.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 금리를 인하하려는 통화 정책 기조는 있지만 네, 그렇죠. 금융 정책 관점에서 지금 금융 규제, 소위 대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이 네. 대표적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이걸 억제고자 하니까 신용대출이 늘어요. 그렇죠. 신용대출을 또 또 억제하니까. 누르면 아마도 카드론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보험을 통한 네. 이금융권 대출이 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또 그걸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면 네. 지금 연끌한 사람들이 소위 연끌한다는 것은 1금융권이 아닌 그 2금융권 혹은 4금융까지 가서 그럼요. 의존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자 그런 면에서 참 조심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저도 이 경매 시장 쪽에서 저도 오래 일을 했지만 이렇게 아파트는 사실 굉장히 매매도 잘 되고 전세도 잘 나가는 이게 말하자면은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품이 인기가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상품이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가 보다 올해 처음 봤거든요. 예. 지금 올해 정말 몇 처음 년 봤어요. 이쪽 일하셨죠? 제가 거의 지금 18년째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예. 보다 처음 처음 보시. 봤어요.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예. 대량으로 경매 아파트가 특히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물건을 하나 클릭해서 네. 좀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려고 열어보면 네. 대체적으로 대부업체가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런 그러니까 양상을 20년, 보지 못했어요. 21년쯤에 네. 부동산 가격 상승할 때 영끌에서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면서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업체발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 그럼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그 좀 안타까운 현상일 네, 수도 있지만 안타깝죠. 어떤 측면에서는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네. 분들께는 또 나름의 기회가 오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매라는 게 어쨌든 싸게 사자라는 네, 거죠. 네. 싸게 사서 뭐 시세대로 나중에 팔더라도 네, 네. 어쨌든 싸게 살자라는 개념인데 이 수익을 볼 만한 이런 과정, 경매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의 과정,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경매는 사실 모든 법원에서
이제 50개가 넘는 법원에서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고요. 또 누군가 매일같이 낙찰을 받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물건은 있죠. 예. 근데 이제 물건이 얼마만큼 좋은 게 많이 있냐.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이 그런 때긴 하거든요. 좋은 물건이 많고. 근데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은 때는 맨날 오는 게 아니고요. 거의 10년 만에 지금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네. 그때 부동산 대책을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네. 대책을 세웠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부동산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로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그렇네요. 거의 10년 만이에요. 그러네요. 예, 계속 올라갔다가 네. 사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경매 물건이 이렇게 쏟아진 거는 10년 만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네요. 그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뭐 5년 주기, 6년 주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이번에 주기가 긴 거였죠, 사실. 오름폭이. 그 상승기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떨어져 가지고 예. 하락세가 지금 10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회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위기인데 네. 우리 경매를 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면 어떤 때 이걸 싸게 사느냐.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매도요. 이제 그냥 매매로 사시는 것보단 경매가 싸게 사는 건 분명하거든요. 아파트를 해도 2, 3천이라도 싸게 사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끌을 하는 때도 경매는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연끌을 막 그렇겠죠. 할 때도 그렇겠죠. 엄청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도 경매는 했는데 네. 그때 가격이 올라간 거에 뭐 2, 3천 싸게 산 거니까 경매도 엄청 가격이 부풀려 올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처럼 대부 업체를 통해서 이게 경매가 다시 나왔을 가능성도 되게 큰 거예요. 경매 낙찰 받았는데 그때 엄청 비쌀 때 높은 금리로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비싼 금액으로 받아서 지금 다시 또 경매가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매매도 좋고 경매도 좋지만 이렇게 무주택자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내가 사느냐. 그러면 그게 경매 연끌해서 살 때 경매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타이밍을 잘 보시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사면 훨씬 싼 거잖아요. 네. 2021년도에 경매 낙찰 받았던 분들은 지금 받으시는 분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경매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아, 경매보다는 타이밍.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그 타이밍이 괜찮을 때 경매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제가 네. 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를 네.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 네. 우리 PD님이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자기 일인 양 이렇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들으시고 방향성 잡으시길 바라고 우리 독자분들도 내 집 마련 그럼요. 진짜 전 재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렇죠. 제가 25년 경제전망서를 네. 준비하면서 그 거기에 이제 부동산 편이 있는데 그 시작하는 첫 문장이 집은 5천만에 관심이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집은 집이 아니라 집값이다. 그 집값은 대부분의 가게에게는 전 재산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죠?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을 모은 것을 가지고 집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내 집을 팔거나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PD님이 참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네. 또 메일옥션 그룹의 대표님이시고 네. 또 우리 한남대교 네. 딱 건너면 왼쪽에 8층짜리 네. 메일옥션 그룹의 또 매일신문 네, 네. 맞죠? 네. 매일신문 신문도 있고 또 이번에 최근에 지금 또 네. 책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네. 최근에도 부동산 경매 2천만 원으로 복마마 따라잡기라는 네, 네. 책도 내주셨고 실제 그 책 보면 네. 복마마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네. 네, 빌라를 사서 네. 뭐 또 아니면 다가구를 사서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계속 이제 상승할 수 있게 그렇게 책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2천만 원이지만
이제 점점 부의 길로 이제 올라갈 네.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종종 가거든요. 근데 네, 자주 오시죠. 우리 메일옥션그룹 그 건물에 그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일하고 네, 계신데 네, 네, 저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가족처럼 일하세요. 네, 그죠? 맞아요. 가족 같아요. 정말 가족같이 일하시고 그 점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 점심 진짜 네. 그 식당에서 네, 식당에서 지금도 그 해다 가정식 주시면. 백반처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네. 점심을 드시잖아요. 네. 저도 여러 번 그 점심을 먹어서 아유. 익숙합니다. 아유, 네. 네, 좀 더 정말. 맛있는 거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 네. 우리 경매에 관한 해안을 좀 많이 주시길 좀 바라고요. 네, 네, 네. 또 메일옥션그룹 그 건물에 교육장도 있고 네, 하니까 네. 경매 교육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약간 분양하고는 달리 네. 경매만큼은 네. 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통은 근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99%는요 대출을 이용하세요. 그래도 대출을 이용한다. 네, 그래도 예. 대출을 다 이용하시고요. 예. 아무래도 경매 시장 쪽이 대출이 그래도 뭐 단 10%라도 예. 조금 더 나오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시세보다는 싸게 낙찰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는 뭐 70% 80%밖에 안 나오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85%도 또 네. 90%도 나오는 경우도 물론 이제 신용에 따라 다르긴 하시지만 조금 이제 그리고 많은 회사를 그 금융회사를 여러 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매 네. 시장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이율이나 아니면 또 사람에 따라서 좋은 그 대출이 많이 나오는 또 은행을 또 선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또 90%까지 나오는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대출을 조금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안 그러면은 이제 이자를 조금 낮게 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디딤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경매 시장에서도. 예. 좋습니다. 우리 경매 현업 전문가 분께 네. 현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네. 네. 알아야 할 여러 꿀팁이나 그 네. 기본적인 정보를 계속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좀 상식. 내 돈은 이제 있긴 해야 되는데 한 20% 정도만 그렇죠. 있으셔도 예. 전에 그 경매 매각가만큼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 그러기는 아니다. 어렵죠. 이 부분 좀 네. 상식적으로 해결이 네, 네. 됐기를 좀 바라고요. 예, 예. 이 경매라는 것을 좀 보면 결국은 네. 기존 소유자가 뭔가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 그렇죠. 그런 사정으로 물건이 나온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뭐 물건 상태가 제각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집을 이렇게 헤집어 놓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물건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복마마 TV를 보시면 제가 이제 임장을 가서 네. 이제 집의 상태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네. 앞으로 이제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경매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위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경매 물건도 어느 위치에서 이제 이 물건이 앞으로 미래 방향성도 좀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또 전세 같은 것도 뭐 월세 같은 것도 놓으려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를 품고 있느냐 초품화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지하철역이 근처이거나 예. 아니면 지하철이 없어도 뭐 광역버스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가 이제 상가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에다가 요즘에는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젊은 분들이 엄청 네. 신축에 막 꽂혀 있어요. 경매도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또 이 아파트가 얼마나 또 오래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실 필요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 아파트 안에도 보시면은 이게
커뮤니티 이런 공간이나 그렇죠. 조경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엔 필요하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세대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 일단은 학교라든지 아이들이 있으면 원래 이제 그런 곳들이 아무래도 새가 잘 나가요. 네. 내가 꼭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새를 놓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를 낳았을 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으면 학교라도 품고 있던지 아니면 학교가 없으면 인프라라도 품고 있던지 대형마트가 이마트라든지 막 이런 홈플러스 같은 게 주변에 좀 있어가지고 주부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든지 그러니까 일단 위치와 그다음에 건축 연도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매는 이제 매매하고는 다르게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매로 살 때는 공인중개사가 그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물건만 보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매는 물건도 보시고 위치도 보셔야 되지만 권리 분석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경매가 나왔던 집이 또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매가 나왔던 집이 또 경매가 나오고 또 경매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여기가 매매가 잘 안 되는 위치인지 네. 새가 잘 안 빠지는 위치인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는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어. 경매가 이렇게 중복으로 계속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0년 이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정말 발로 뛰신 네. 발로 뛴다는 말씀이 딱 맞잖아요. 맞아요. 맨날 뛰어요, 저 예, 진짜. 복마마 TV 보면 네. 이미 영상도 뛰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맨날 분의 뛰어요. 현실적인 조언을 네. 듣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요 네. 낙찰가율이 좀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아파트는 좀 올랐습니다. 예. 낙찰가율이 이렇게 오르면 경매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는 그 시점으로 네.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을 가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미 좀 반등한 거 아니냐 예.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네. 이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오른 지역들도 오른 데만 올랐어요. 네. 은평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여기 노원구는 살짝 오르긴 했어요. 재건축에 네. 그 영향이 좀 있어서. 네. 근데 뭐 사실은 서울에도 이제 외곽 지역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외곽 지역들의 아파트가 뭐 준신축도 있지만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아파트들은 낙찰률이 높지 않아요. 어.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 직장만 하시기는 외곽 쪽은 노려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쪽은 워낙에 지금 경매 많이 나와 있어요, 아파트가.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꼭 아파트만 볼 필요는 없거든요. 빌라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예, 근린 주택도 있잖아요. 네. 되게 보면은 여유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상가 주택 이런 걸 원하셔요. 네. 위에서 내가 살고 1층에서는 세를 받아 먹고 뭐 이런 거. 네. 예, 그런 걸 원하시는데 지금이 그런 걸 하기엔 너무 좋은 시기예요. 예,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파트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지금 5억대, 6억대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서울에만 지금 뭐 13억, 15억, 뭐 17억, 20억 이렇게 되지만 수도권 동탄 같은 데도 6억대 지금 경매로는 4억이나 5억 되면은 30평대 준신축을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네. 그런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물건이 많기 때문에 가격도 다양하다라는 게 크게 장점이에요. 아. 그래서 나의 형편에 맞춰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시점에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내 집 장만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물건이 많다 보니까 물건에는 다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평수대라도. 네. 물론 이제 지하철이 있고 없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 형편이 안 돼서 못 장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경매를 통해서 내 형편에 맞는 물건을 지금 찾으시기에는 지금 같은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가격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가 지금 굉장히 장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내 집을 장만하실 분들은 지금 같은 기회에 경매를 통해서 하시면 어쨌든 저렴하게 하시고 서울에서도 인기가 많고 경기도에서도 인기가 많은 지역의 물건들은
매매도 인기 많지만 그런 건 경매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경합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낙찰률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굉장히 지금 싸게 낙찰이 되고 있어서 이 경매 시장이 지금 너무 좋은 시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앞에 말씀하셨었지만 지금 같은 시기는 없다. 네, 없어요. 지금 같은 기회는 없다. 네, 10년 동안 이런 기회가 예. 지금 없었어요. 와. 네, 없었어요.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그럼요. 네. 조금 더 그 형성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면 네, 네. 지금 낙찰가율이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기회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만큼 이 경매 물건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올라갔어도 다양한 물건들이 예. 있다라는 거. 가격도 다양하고 연도도 다 다양하고 이러니까 나한테 맞는 물건을 골라서 하시기는 너무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10년 만에 적정 매수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아파트, 네. 예,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입찰 경쟁 치열하지 않습니까? 수도권도 이제 경기 남부 쪽으로 네, 이제 핵심 그렇죠. 지역들이 있죠. 예, 예, 뭐 반도체 벨트 이제 쭉 이렇게 가는 쪽으로 이제 화성이라든지 용인, 뭐 평택, 뭐 요 라인 쪽으로 굉장히 좀 근데 또 그쪽으로 또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도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최근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경매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물량이 그래서 많다. 막 3억대도 있어요. 경매로 30평대가. 그렇군요. 네. 우리 PD님이 막 받아 적고 계십니다. 진짜로. 이 포인트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이 수도권에 또 부동산 상가 같은 경우, 수익형 아, 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네. 이런 것들은 좀 워낙 문제가 많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네. 이런 수익형 상가나 지식재산센터나 오피스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실 거고 네. 그럼 그만큼 물건이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상상되실 텐데 네, 네. 이런 물건을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수익형 부동산들이 지금 특히 경기도에 네. 굉장히 신도시 쪽에 특히 아주 엄청 많고요. 네. 그리고 위치가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건들이 지금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2번, 3번 막 떨어지고 3분의 1 가격. 예, 떨어져도 안 가져가는. 예, 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익형 부동산이 갑자기 찬밥 신세가 됐잖아요. 언제부터는 또 수익형 부동산이 엄청 날개를 달고 이거 수익형 부동산밖에 답이 없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면서 다들 뭐 이제 수익형 상가들이 이제 분양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도 힘드니까 이게 세도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찬밥 신세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자라든지. 그럼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 사무실이 필요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 같은 기회는 진짜 없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지금 낙찰률이요. 전체 통계를 보면 20%대밖에 안 돼요. 수익형이.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상가 건물이라든지 빌딩이나 이런 거를 매입을 하시기에는 이제 아파트 아까 제가 좋은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수익형은 지금 더 좋은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수익형은 더 좋다. 네, 더 좋은 왜냐하면 더 낮은 가격에 지금 낙찰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물건이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같은 때는 없다. 네. 지금 물건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많은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인데 네. 건물주로서 네, 네.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네, 건물을 무릎 했습니다. 꿇고 질문 드려야 되나 아니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이제 세금 문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경매는 네. 이 세금 구조가 좀 다른 것인지 이 질문 아니에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경매도 똑같아요. 똑같다. 똑같아요. 예. 그냥 취득을 하는 순간 예. 취득세에서부터 뭐 양도세 나중에 사고 팔고 하시는 거 다 똑같아요. 네, 취득록세 네. 똑같다. 그냥 경매로 내가 매입하는 과정만 다를 뿐이죠. 그렇군요. 세금은 그냥 일반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좋습니다. 네.
똑같고 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은 좀 많이 나올 예, 수도 있다.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네. 지금같이 물량이 많을 때 조금 장만을 하실 수가 있어서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뭐 워낙 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 저 엄청 많이 다니죠. 예. 저 지구 세 바퀴 돌았더라고요. 지구 세 바퀴 돌으셨어요? 예. 제가- 진짜로 지구 세 예, 바퀴 예. 돌으셨어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직원들이 그랬더니 지구 세 바퀴를 돌고도 남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네, 이게 대담을 해보니까 네. 우리 PD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썸네일 꼽기가 쉬워. 명확하게 메시지가 제가 다 읽어볼까요? 네, 제가 적은 것만 해도 네. 보다 처음 봅니다. 대부업체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 네. 경매 10년 만에 좋은 때가 왔다.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지금 같은 시기는 없다. 지금 예. 같은 기회는 없다. 제 썸네일 좋네요, 진짜. 다 썸네일인데 지금 썸네일. 지구 세 바퀴 돌았다. 지구 세 바퀴 돌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구 세 바퀴 돈 결과 네, 그 정말 저와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과 네, 이렇게 실제 이 실생활에서 막 현업에서 네, 부딪혀가면서 판단하는 것은 또 팁이 다를 수 있겠는데 네. 임장 팁. 임장 네, 팁이요. 세 바퀴나 돌으셨는데 임장 팁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실 임장을 하면 뭐 예전에는 정말 지방 쪽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네. 강원도, 충청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예, 전라도 뭐 경상도 이쪽도 좀 다니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오래 이렇게 하고 임장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막 이렇게 예전에는 뭐 어떤 물건을 보면은 막 무조건 낙찰받고 싶고 막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물건을 그 채영 장군의 황금을 돌같이 벌어라는 예. 것처럼 예. 물건을 볼 때 굉장히 예전보다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신중한 눈으로 보는 게 많아졌고 예, 근데 어쨌든 물건을 볼 때마다 새로운 물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물건 볼 때마다 이제 막 가슴이 뛰는데 요즘 분들은 다 서울 수도권을 되게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방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난 주말에도 막 대전도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주말에도. 그러시구나.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지방 어느 곳에도 명동은 있다. 예, 지방에도 핵심 지역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사실 서울의 가격에 비하면 좋은 물건도 많이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경매로. 그런 거를 조금 이용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강남을 원해요. 막 송파도 원하고 마포도 원해요. 근데 맨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시드머니가 부족해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를 다 놓쳐요. 때를 다 놓치고 다른데 더 좋은 물건도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마포나 강남만 쳐다보고 있다가 다 때를 놓치고 분양도 그래요. 저는 분양을 막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분양도 무주택자가 이제 가산점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당첨 확률이 높은데 이게 로또잖아요. 사실 내가 원하는데 하려면.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청약 들어놓고 몇 년을 그냥 거기만 매달려서 기다리다 보면 모든 타이밍 좋은 물건 다 놓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을 분양도 뭐 요즘 젊은 분들 공부 엄청 하시더라고요. 분양도 공부하고 뭐 아파트 어디도 좋다 공부하고 하시지만 예, 가장 좋은 거는 좀 이 두루두루 좀 부동산을 볼 필요가 있다. 예, 너무 분양에만 목매다 보면 또 타이밍도 다 놓치고 좋은 물건도 다 경매로 아니면 매매로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분양가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약간 물론 이제 연도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너무 분양에 막 쏠리는 것도
어쩌면은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근데 분양 관련해서 네. 제가 잠깐 저의 의견도 좀 네. 말씀드려볼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무주택 그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분양의 기회를 주는 것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돼요. 지금 아유, 주택 그럼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운이에요. 그렇죠. 선택 운에 의해서 부가 갈리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요. 이게 네, 아직 제가 맞습니다. 구체화해서 체계화하진 않았지만 네. 지금의 주택 안정화 정책이 운에 의해서 분양 당첨된 사람만 내 집 마련, 주거 안정 또 부의 기회를 갖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분양 당첨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제가 구체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분양 당첨될 확률이 그만큼 낮고 낮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당첨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당첨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죠. 그럼 대부분 당첨이 안 되는 구조고 당첨 대상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만 바라보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쵸.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그렇죠. 되겠다. 예. 이런 관점에서 예. 내 집 마련을 시도하시는 분께는 좀 말씀하셨던 그 조언이 뭐 굉장히 좋게 작용할 거라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경매 물건 네. 정말 여러 지역 돌아보셨고 네. 그런 관점에서 큰 팁을 주셨는데 요즘 그 중에서도 네. 이런 지역 괜찮다. 요즘 아. 괜찮은 지역 이런 데가 있다. 아. 그 팁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요즘에요? 예. 이제 요건 이제 이거는 조금 요즘에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저의 견해가 뭐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경기도가 어쩔 수 없이 인구도 점점 많이 몰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신축이나 준신축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이제 또 경기도로 비싸니까 또 글로 밀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뭐 인구가 점점 폭발하고 인프라도 사실 경기도가 되게 좋기도 하잖아요. 삶의 질도 되게 좀 안락하고 좀 환경도 친환경적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앞으로 굉장히 저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 남부가 아무래도 굉장히 좋겠죠. 경기 북부보다는 예. 그런데 이제 북부도 또 어떤 부동산에 뭐 정부에서 또 뭐 북한 지난 정권에 보셨지만 북한하고 친해지니까 경기 북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북부 쪽에 1, 2억짜리 아파트가 30평대가 경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엄청 호재인 거 맞거든요, 또.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예, 그러면 또 올라갈 일이 또 있겠죠. 정책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또 뭔가 이슈가 있다 그러면 경기 북부도 또 다시 올라갈 또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리고 GTX 라인으로 해가지고요. 인천도 그렇고요. 송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좀 보시면은 예, 경기도가 앞으로 좀 두각을 나타날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낙찰을 받으시든 매매를 하시든 네. 예, 뭐 가지고 계시면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의견- 반도체도 있고. 아, 예. 예. 의견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네. 그런 지역은 어떻게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개발 지역이 너무 앞이 캄캄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너무 앞이 캄캄해가지고 이거 참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볼 때 뭐 빌라를 사더라도 아니면 주택을 사더라도 여기가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땅이 그러니까 같은 경매 물건이 있다라면 이왕이면 토지 평수가 넓은 걸 구입을 하셔라. 그 중에서 골라서. 왜냐하면 재개발을 할 때 그만큼의 내가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왕이면 땅이 넓은 걸 선택을 하셔라. 같은 물건이라면.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말을 제가 하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재개발이 깜깜이에요. 깜깜이. 너무 깜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이 앞으로 한다고 해도 본인 돈을 내셔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답보 상태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 나쁘다. 근데 지금 또 아파트들이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3, 40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재건축이 또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땅 평수가 많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이거 너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하신다 그러면 15층이나 20층으로 된 아파트들 이런 쪽으로 재건축을 뭐 나중에라도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경매 나와 있는 게 10층 이상, 20층 이하로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토지 평수가 뭐 30평대 아파트인데도 20평씩 막 이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거는 이왕이면 나중에 재건축도 노릴 수 있어서 이왕이면 지금 당장은 답은 없지만 나중에 길게 봤을 때 그런 아파트를 좀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3, 40층보다.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자, 길게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지역은 좀 비추한다. 이런 지역은 경매로서 추천하기 어렵다. 예. 아무래도 이제 경매 물건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서울은 나홀로 아파트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엔 나홀로 아파트는 좀 인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나홀로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이 너무 이제 구시가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슈 될 만한 것들이 없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좀 당연히 다 필요 뭐 이렇게 피하시겠죠.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지역들을 다 어떻게든 알아봐서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제 경매는 사실 이제 소자본으로 내가 투자를 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을 딱 피하셔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이제 요즘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지방이 저렴하잖아요.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나.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갭 투자를 해서 지방 거를 사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러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네. 꼭 해드리고 싶어요. 지방에는 묻지마 투자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사실 지방에 내려가서 아파트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 지방에 왜 이제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아파트를 보통 뭐 1,000만 원, 500만 원만 새끼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막 10채씩 5채씩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방에도 이제 올라가는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막 공략해서 막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서 나는 강남에 못 하니까 지방 거라도 괜찮은 거 쓸어 오자 막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버스로 막 한꺼번에 가서 원정 장바구니 담아오듯이 이러신 분들도 많았어요. 영끌할 때 2020년도 막 이럴 때는. 근데 지금 그 사셨던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바닥을 쳐서 지금 오히려 돈이 물려가지고 돈을 물어주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전세를 오히려 돈을 내서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지방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지방의 주택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네. 지방으로 막 그거는 정말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아파트 이런 거 지방에는 조금 네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년 동안 경매 현장에서 지구 세 바퀴 돌면서 경험하신 정말 팁들 네, 네, 또 이런 지역 추천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네, 하는 그 꿀팁들 아마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상당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마마 TV 안혜진 대표님 그리고 부동산 경매 2천만 원으로 복마마 따라잡기 책의 저자로서 경매 전반에 걸친 네.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네,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뭐 특히 내 집 마련 관점에서 네. 한번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많이 뛰어드세요. 공부도 많이 하러 오시고 세미나도 막 들으러 오시고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경매 시장 자체가 또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매를 이렇게 일을 하고 경매를 또 지구 세 바퀴를 돌 정도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경매가 너무 즐겁고 재미가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슬픔일 수는 있어요, 사실. 하지만은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낙찰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 집 장만을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이나 막 뭔가 안 좋은 마음 이런 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하나의 내 집 장만을 조금 빨리 작은 돈으로 빨리 이렇게 장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 내 집 장만을 경매로 하시는 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첫 집을 경매로 신혼집을 경매로 해도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 첫 집을 경매로 하는 거는 왜 부담스러우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이제 좀 뭐 재수가 없거나 뭐 안 좋은 불길한 이런 막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하자면 신혼 부부들한테 제가 경매로 낙찰 받아준 적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예. 근데 정말 신혼 부부들이 이게 전셋집 마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내 집 장만하기도 어렵고 경매를 통해서 저는 꼭 내 집 장만해서 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경매라는 물건들이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집 안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잖아요. 사실 유튜브에서 떠도는 거는 일부예요. 정말 일부고요. 그런 집을 그렇게 자주 만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이런 집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 경험으로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뭐 차이 안 나서 별로 크게 돈을 번 것 같지 않지만 마땅 이제 집을 딱 이제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엄청난 득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매매는 인테리어가 가격이 포함이 돼서 매매 시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경매에서는 그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낙찰을 받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득템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경매가 답이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걸 계속 질문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전 개인적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임장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경매 물건 보러 갈 때 너무 가슴이 뛴다. 네. 저는 참 이해가 갑니다.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로서 참 미국 물가지표 발표될 때, 미국 네. 고용지표 발표될 때, 그렇죠. 새벽에 막 안 예, 주무시고 하시잖아요. 미국 FOMC 금리 결정될 때 예. 그걸 너무나 기다리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 뛰는 마음으로 네. 어떻게 나올까, 제가 예상한 대로 나올까,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그 굉장히 그 긴장감 혹은 기다림, 설레임을 갖고 이렇게 매번 그런 데이터들을 만나는데 우리 대표님께는 그 경매 물건들이 네. 바로 저에게 친다면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제가 종종 즉시 분석할 때 이런 표현 하거든요. 노래로 그 그녀를 만나기 전 100m죠. 네. 그 감정으로 이 첫사랑 데이터를 같은. 본다 네. 했는데 아마 그런 감정으로 막 이제 소녀처럼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저도 참 경매 시장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그러니까요. 된 것 같습니다. 경매가 이제 저한테 첫사랑 같은 그런 그렇군요. 네, 존재입니다. 네. 제발 남편분이 안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이번 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